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등록 관련 유의시청과 행정심판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군맨 행정사 사무소 대표 유연산 행정사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은 ADHD,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등 정신과적 증세를 함께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애인 판정에 더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면 지적장애인 등록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불리합니다. 이런 경우 공단은 지능검사 결과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능 지수는 높은데 정신과적 증세로 인해 검사에 집중을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낮게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지적장애인 부모님들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자녀의 정신과적 증세를 강조하지 말고 낮은 지능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자녀가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해야겠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는 지적장애를 판정하는 주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너무나 자주 이런저런 부수적인 사유를 들어 미해당 판정을 하곤 합니다. 정신과적 증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죠. 엄연히 지적장애의 주된 기준은 지능지수입니다.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장애인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5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 확인할 것은 GAI, 즉 일반 능력 지표 점수입니다. 자녀가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심리평가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지능검사 기본 지표 점수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신과적 증세가 있는 분들은 지표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은데 가장 높은 지표와 가장 낮은 지표 간 점수 차이가 23점이 넘는 경우에는 GAI, 즉 일반 능력 지표 점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GAI는 자녀가 지능 검사에 얼마나 집중했는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지 기능만을 환산 점수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정신과적 증세 때문에 검사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표 간 편차가 더 커지게 되고 전체 지능 지수가 인지 기능을 정확히 나타나지 못하죠. 이럴 때 GAI를 참고적으로 봅니다. 보고서에 GAI 점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 검사 기관에 GAI 점수를 환산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GAI 점수가 70 이하 지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관된 지능 검사 결과들입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지능 검사를 몇 번 받았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난 검사들에서 나온 전체 지능 지수를 검사 시기 순서대로 표로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 지능 지수가 일관되게 70 이하라면 지적장애 정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적 증세가 심해지기 전에도 70 이하였다면 더욱 좋겠죠. 정신과적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70 이하의 지능 지수를 보인다는 것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능검사 신뢰도를 의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적극 주장해 보세요. 세 번째는 수검 태도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에는 항상 수검 태도에 대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지능검사를 비교적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았다는 평가가 있으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지능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고개를 숙이거나 평가자와 시선을 잘 맞추지 않는 등의 모습은 지적장애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검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평가 문구 전체를 봤을 때 수검자의 수검 태도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미해당 사유를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환자에게 정신과적 증세가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장애 진단을 한 전문의입니다. 미해당 결정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도 전문의죠. 전문의는 자기 자신의 전문 지식과 양심을 걸고 장애 진단을 했습니다. 공단이 자신의 진단을 부정하는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반박하는 소견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문의는 환자의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도 담당했겠죠. 정신장애를 이유로 지능검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의 소견서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사나 복지기관의 소견서를 보면 장애인 등록 신청인의 정서 불안이나 정신과적 증세에 대해 잔뜩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소견서는 장애인 등록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견서는 환자가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는 것만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선 진후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소견서를 쓰는 분은 무조건 자녀가 안 좋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안 좋은가에 집중하세요. 낮은 인지 기능으로 인한 학습 부진, 이상 행동 등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눈여겨보고 소견서에 적어야 합니다.
부모님도 처음 소견서를 요청하면서 그런 내용을 부탁하세요. 다른 정신질환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적장애인 특유의 상태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학습 부진, 언어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낮은 기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지적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을 때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